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국내 정세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장중 2,560포인트를 좀 터치하긴 했지만요. 금융, 은행주에서 일부 매물이 출회하면서 상단이 제한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폭은 일부 반납했지만 746선에서 1% 넘는 상승세로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이 일부 알래스카 천연 가스관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가스 관련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이 소식에 어제 위축됐던 재건주들도 다시 반등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국내 증시입니다. 순환매가 이어지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현성찬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벌써 3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연초 이후에 지난달 중순까지 한국 증시는 좀 되돌아보자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단기 과열 해소 과정을 거치고 이후부터는 좀 상승세를 재개할지 많이 궁금한데요. 이 흐름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승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상승에 대한 그런 투자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최근에 지수가 좀 급락했잖아요. 최근에 지수가 막 갑자기 8, 90포인트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제 그런 시장 하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사실 뭐 가는 종목들은 잘 가죠, 그렇죠? 네, 뭐 카페24하고 뭐 하나오션하고 둘이 뭐 치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펩트론, 삼천당제약 뭐 그런 쪽도 이제 뭐 잘 가죠. 또 뭐 현대로템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거의 시가총액 1조 이상 그런 좀 사이즈가 되는 즉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잘 아는 그런 기업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을 갖다가 뭐 6번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펩트론, 삼천당제약 다 이렇게 그리고 이 타이밍들이 상당히 좀 좋죠. 자, 지금 6개월 최근 6개월 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6개월은 좀 멀고 최근 2달 동안 어땠느냐? 2달 동안에도 성과가 좋죠,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 2달 동안은 이제 1, 2월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로노이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보로노이가 이 수익률이 아니고 한 거의 지금 87% 정도 상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종목들 수익률이 뭐 다 좋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 말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혹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가 어떤 식으로 실제 트레이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좀 보면서 또 이제 최근 시장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갖다가 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방에 있는 분들은 다 공유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일단 2월 24일에 일단 올릭스를 제가 이제 45,900원에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매도가가 이건 지금 이제 현재 올릭스의 지금 최근의 가격이에요.
6만 1,500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로노일을 이제 시가 이하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보로노이가 모멘텀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보로노이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12월 6일에 이제 75,000원에 제가 한번 보로노이를 갖다 공략주로 말씀드리면서 스토리를 갖다가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헬스 쪽의 전문 벤처 캐피탈 20조짜리 벤처 캐피탈 회사가 보로노이에 이렇게 지분을 갖다가 교환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되게 끈끈이 얽매여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4세대 표적 항암제인 보로노이에게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올릭스도 뭐 아시다시피 3연상을 한 뒤에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약간 좀 머무른 사이에 제가 이제 24일에 저와 함께 스터 되신 분들은 수익을 다 많이 보셨어요. 34%.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가 27%. 요거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하면 거의 30%죠. 그렇죠? 오늘까지 하면 거의 30%예요. 어제 하루 동안에 20%에다가 오늘 7%가 더 올랐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아침에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오늘은 하이닉스가 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리고 시간 외로도 좋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그런 그림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쨌건 실행에 옮기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오늘 뭐 가스주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넥스트리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장중에 막 올라가는 거 추격해서 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눌림목 그런 쪽. 근데 눌림목이 보시면 중요한 점이 이거죠. 자, 1차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기간이 다 하루예요, 하루. 한글과 컴퓨터만 이틀이 걸리고 나머지는 다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4% 오르고 보로노이도 어제 얘기하고 어제 20% 오르고 올릭스도 얘기하고 그리고 34%. 왜냐하면 이제 이날 시가 그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볼까요? 자, 올릭스를 갖다가 매수한 게 요 가격이에요. 이제 이날 급등하는 날에 시가 이하에. 네. 그리고 그날 올릭스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34%가 일주일 동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전까지 봤을 때는 한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물론 막판에 이제 시장이 좀 더 상승을 해가지고 한 뭐 한 80포인트, 90포인트 하락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 8, 90포인트 하락한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안 했으니까 기간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화비전도 28일 날 요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 보시면 다 있어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그 저하고 함께 그런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45,500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시가 이하. 오늘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날은 아시다시피 28일이 언제냐면 지수가 88포인트가 폭락한 때입니다. 죄다 빠졌는데 이날 한화비전만 좋은 흐름 보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 이렇게 거의 좀 낮게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에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장중에 한 7%까지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시가 이하로 얘기를 갖다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 동안에 20%, 그리고 오늘은 이게 이제 아침에 봤을 때인데 점심 때 무렵이죠. 근데 오후 들어서 쭉 치고 올라가지고 7% 올라서 이틀 동안에 한 27, 8%. 그리고 이제 어제 고영이라는 회사도 제가 이제 아침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때 고영 같은 경우도 16,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7% 정도.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하이닉스를 갖다가 이제 오늘이 이제 지금 캔들봉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이닉스는 그럼 오늘 왜 샀을까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경우도 있어요. 엔비디아 경우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는 방송을 어쨌든지 오늘 장 끝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대형 그런 기업이
보통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은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장 여기서 포인트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 하이닉스가 평균적으로 계속 300만 주, 200만 주 왔다 갔다 하죠. 이건 뭡니까? 300만 주, 200만 주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거죠.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주식이 좋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1등,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도 지금 모멘텀이 되게 약해서 작년에 무려 30%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제로죠,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은 빠졌지만 연초에 한 30, 40%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30% 오를 동안에 삼성전자 제자리, 작년에도 삼성전자 30% 빠질 때 하이닉스는 한 20% 오르고, 그 이유는 이제 HBM이 있고 이게 사실 뭐 확실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좋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거래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300만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3.1절 이제 그 연휴 그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심하게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동요를 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500만 주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본 거예요. 결국은 주식 투자는 원래 이제 위기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던 거래량이 바닥 즈음에서, 그러니까 저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급증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우리나라 이렇게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 낚아채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스윙 투자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대형주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 보시면 이런 흐름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 며칠 동안 쭉 증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흐름들, 이렇게 평소보다 한 50% 이상 증가를 하고 그런 게 이제 결국 동요로 갖다가 하는 거죠. 저가 부분에서. 그럴 때가 오히려 이제 그 턴어라운드 시점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어쨌건 뭐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시장에서 아무래도 왜 우리 그 만시간의 법칙이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만시간의 법칙.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지금까지 이제 한 25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마 차트를 보더라도 한 10년 동안 한 분보다 적어도 한 10만 번 이상은 훨씬 더 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흐름이나 전망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눈에 대부분 좀 이렇게 파악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대형주를 좀 이렇게 절호의 매매 타이밍을 갖다가 잡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절호의 매매 타이밍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뭐 이날부터 해서 87%가 한 달 만에 수익이 났고, 크래프톤 역시 이제 바로 제가 이제 방송 한 날이 이날이고, 그리고 다음 날 30만 5천 원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급등을 갖다 하는 흐름 보였죠. 넥스원은 이제 두 번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60%, 두 번째도 뭐 40%죠. 두 번 합쳐가지고 100% 나왔네요, 그렇죠? 현대로템도 보시는 이 시기. 그리고 뭐 알테오제는 이제 6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타이밍은 이게 화살표로 갖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카페24도 네. 보시면 이제 저 앞부분에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비결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을 갖다가 잘 보다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눌림목의 막바지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소개해 드린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오늘도 이제 공략을 했던 것처럼 하이닉스를 갖다 이렇게 초대형주를, 대형주를, 중대형주를 저가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 수익률의 어떤 좀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은, 투자 기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뭐 차트 기법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대세 상승의 주식을 상승 초입에 이렇게 알아채는 그런 어떤 공통점들,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설명하기 텐베거 그런 공식이고요. 텐베거 공식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공식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공략법에서도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말 그대로 딱 공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방송에서 딱 공식을 얘기하기 좀 어렵고 저하고 이제 공부방에 오시면은 이제 제가 그 공식을 갖다가 이제 뭐 알려드리는 뭐 그런 그 강의를 갖다가 해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거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뭐 텐베거 투자법으로는 뭐 알테오젠을 갖다가 5만 원에 네, 이렇게 뭐 알아채는 그런 방법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를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15만 원에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49,900원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딱딱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 기법들을 갖다 통해서 알아볼 텐데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소화가 가능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뭐 특정 차트 뭐 일목균형표 무슨 뭐 절대 불변의 뭐 그런 비법 뭐 볼린저 밴드 뭐 기법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제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다 쓸데없는 방법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차트 하나로 내가 진짜 평생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앞에 비법, 기법 세 가지는 다 대부분 다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거든요. 리포트 공략법도 한 7가지를 갖다가 봐야 돼요. 수급도 그렇고 뭐 업황도 그렇고 그걸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갖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리포트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이익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한 10분 사이에 그런 지표를 갖다가 빠르게 스캔해서 그 중에 하나 갖다 고르는 방법. 아시다시피 어제 그 보로노이가 어제 리포트가 되게 좋은 게 나왔죠. 그렇죠? 네. 아마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갖다가 좀 보시면 그런 리포트를 갖다가 한 200개의 리포트 중에 그거로 딱 찾아내는 방법. 그런 게 리포트 공략법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실 때는 나는 뭐 주식 투자 모르는데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요 퐁당퐁당만 알면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 기법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급도 당연히 아시게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가르쳐 드리니까. 그리고 차트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그냥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지금 한 100페이지짜리 PDF인데 제가 차트를 갖다가 사실 공부를 갖다가 해보고 지금 뭐 한 뭐 몇십 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로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차트 기법이나 그런 거는 차트의 핵심은 그렇게 깊고 뭐 방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적어도 저하고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꼭 이 내용은 알아야 된다. 그런 거를 갖다가 챕터 2개로 해서 한 50페이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갖다가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 안의 내용은 제가 좀 더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이따가 또 기법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보여진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반등에 나서줬지만 급락할 때 지수 대비해봐야겠다라고 말씀 주시면서요. 하락장의 단기 투자법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을 정말 항상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도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도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타점 짚어보는 전문가님의 기법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요. 바로 이 USB에 들어 있습니다. 무료로 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보르노이, 클래시스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급락장 뒤에 갑작스러운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데 어떤 종목을 또 잡아봐야 할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식에 또 터닝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잖아요. 4개의 종목 다 궁금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또 들고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뭐 시장에서는 사실 뭐 대왕고래에 이은 이제 뭐 알래스카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 뭐 불기둥을 뿜었는데 지금 사실 가스공사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저 대왕고래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알래스카는 좀 다를까요?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트럼프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겠다. 포착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진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뭐 얘기를 갖다가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포스코 인터하고 가스공사 두 개가 다 한 뭐 12%, 15% 그렇게 급등을 했죠. 이 종목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르노이는 제가 이제 뭐 7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한 2조 3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에 알아볼 때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 들어봤는데 저거 뭐 별거 없는 회사가 아니고 제가 별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좀 심상치가 않다. 어떤 뭐 미국의 더군다나 그 벤처 그 캐피탈 회사가 무려 이제 그 헬스 쪽으로만 20조, 그러니까 20조면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30조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금을 갖다 운영하는 데기 때문에 작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보르노이라는 기업하고 아무튼 무언가 딜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한 20% 정도로 갖다 넘기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임상 결과도 뭐 아무튼 뭐 5월 말이 아니고 한 4월 말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VRN11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 어제 리포트로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이 리포트가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다라고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불기둥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이틀 동안 30%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30%를 벌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한창 오르고 있을 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되게 중요하다. 차트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지금 살까? 아니면 내일 살까? 그거는 차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중요하지만 차트로 종목을 갖다가 찾는 거는 그거는 무모한 일이고 차트는 마지막에 확인용으로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클래시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클래시스를 갖다가 산다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20% 이상 상한가 가는 게 아닌가 막 그랬는데 되게 특이한 모양이었었어요, 그렇죠? 이때에도 0% 등락률이 이때에도 0%, 3일 동안 0%예요. 근데 거래량은 진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또 이제 한번 사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며칠 사이에 6만 원을 갖다 돌파를 하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하고 함께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락장 단기 투자법 제가 뭐 계속 여러분들께 뭐 텐베거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이 주식 투자의 재미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한 8종목을 하는데 7종목이 다 당일에 1차 목표가 나오고 그중에도 2종목은 무려 이제 20%가 당일에 상승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그날 딱 투자할 때 나오면 정말 짜릿합니다. 자, 그런 거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게 이제 제 PDF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앞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에퀴녹스라고. 이게 뭐냐면 춘분이에요.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 그러면서 이제 그 PDF 자료 갖다 보신 분들은 요 내용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이 과도하게 무언가를 이탈했을 때, 그랬을 때 그걸 갖다 메우는 과정이 일어난다. 마치 그 달과 해가 겹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에퀴녹스라는 그런 이름을 제가 여기에 붙였는데, 뭐 급락하는 주식의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방법이죠, 그렇죠? 올릭스는 제가 지금 최근까지 한 4번 정도 제가 3-4번 정도 공략을 했어요. 언제냐면 상한가 3번 나오고 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3-4번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게 진짜 엄청난 그런 주식인 게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날이에요. 이게 지금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 2월 17일 오후 1시 26분에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하나 시스템도 올리고 좋았어요. 다 그날 다. 그리고 이제 올릭스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딱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 뒤부터 해가지고 한 1-20분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게 VI 2번이에요. 이게 지금 올릭스의 30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30분에 VI 급등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30분에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 무려 23%가 급등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제가 타이밍 잡아드렸을 때 그때도 어쨌건 뭐 거의 뭐 상한가 가는 분위기로 엄청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정말 되게 끼가 많은 주식이고, 그리고 제가 뭐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쨌건 뭐 일라일리의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내용으로 보면은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아마 한 2시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올릭스가 사실 아무런 근본이 되게 약한 주식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사이즈도 상당히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점상으로 2번 나오고 상한가 연상이 3번 나왔다는 건 흐름이 되게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갖다 의미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시점에 포착을 하는 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 이렇게 막 폭락한 주식을 갖다가 이럴 때 막 사 모으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기간의 괴리나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오르기 바로 직전에 포착을 갖다가 해내는 방법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에퀴녹스 기법은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주식은 솔직히 다루지 않는 게 제가 사실 이 기법으로는 그 손실을 갖다가 본 케이스가 되게 적거든요. 그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손해 볼 것 같은 기업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왜 뭐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뭐 1,500억짜리 500억짜리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혹은 뭐 그냥 좀 내용이 없는 그런 테마주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100%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식이 하락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법은 아시다시피 충분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빠지면 나는 더 살 수 있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갖다가 선택을 해도 충분합니다. 대상이. 그래서 소형주는 그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게 제 기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종목에 악재가 있는 회사를 갖다가 일단 이거는 배제를 시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업종이나 시장 악재로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하이닉스라도 선택한 거는 간단해요. 하이닉스는 좋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 흉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기술주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 미국이 그런데 뭐 엔비디아가 빠지고,
엔비디아는 이미 뭐 300배가 오른 주식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최근에 2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18만 5천 원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 기법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네, 말씀을 갖다가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업 자체의 악재가 아니고, 네,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악재로 이게 왜 빠졌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이런 기법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어제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후에 이제 장이 한 뭐 거의 끝나갈 때쯤에 지금 방산주를 갖다가 지금 따라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시장이 약간 좀 너무 좀 필요 이상으로 빠져 있는 오히려 진짜 뭐 그냥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좀 반도체나 뭐 HBM 쪽이나 그런 쪽이 오히려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물론 이제 오늘 갑자기 뭐 알래스카가 나올 줄은 몰랐죠. 자,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좋을 것 같다는 거는 거의 하루에 대부분 다 반영을 받습니다. 물론 이게 시세의 초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이런 기법은 알아두시면 그러면 아 그래 원래 주식 투자 원래 그렇잖아요. 한 발 앞서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내일은 뭐가 움직일까? 결국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내일은 뭐가 움직일까? 리스크가 적은 것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것 중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고르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슬슬 바이오가 움직일 때가 됐어.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빠진 건 뭐가 있지? 그런 걸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외국인 기관의 시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 분위기 탓에 급락한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내일 뭐가 갈까? 오늘이 아니고 중요한 건 내일 뭐가 갈까? 내일 모레 그래 하루 정도 버틸 수 있어. 그런 걸 찾는 게 이 방법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알테오즈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 뭐가 없을까? 또 그런 와중에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조정을 갖다 보인 게 올릭스하고 보르노이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일 이격도, 5일 이격도가 95 이하.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RSI가 30 이하.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을 갖다 찾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급등하는 종목을 뭐 오르면 좋죠, 그렇죠? 오르면 좋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좀 많습니까? 클래시스 보세요. 클래시스. 완전히 뭐 급등하다가 갑자기 내려 꽂아가지고 뭐 마이너스 10% 20%가 순식간에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언제 턴어라운드 할까? 그러면 내가 이런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 좀 익숙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가 중대형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그걸 포착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가격이 싸진 눌림목에서 그걸 산다. 그렇게 삼박자가 맞아진다면 솔직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식을 갖다가 내가 3% 산다, 5% 산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 그럼 뭐 한 최소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투자도 되지 않을까? 결국 수익이 제대로 붙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뭐 사례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런 내용들 오히려 이렇게 막 대형주가 에코프로도 뭐 당시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었죠. 에코프로 BM 바로 다음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투매를 갖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에퀴녹스 기법에 나왔을 때 60만 원에서 90만 원이 보시면은 봉 3개로 캔들 3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무려 50%죠, 50%. 50%가 급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도 이게 70만 원 갔으니까 봉 3개로 하나, 둘, 3개로 네, 40%가 상승을 했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막 투매 지나고 나면은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네오셈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한 뭐 7, 8천억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제대로 한번 타이밍 이거 이제 조정 기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막 상한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나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2.5배, 한 3배가 한 3, 4개월 만에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를 갖다가 이게 말아서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되게 파워풀한 수익률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6일 만에 33%가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미국 주식도 이 기법을 갖다 알고 나면 다 할 수 있는 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들 뒤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법 자료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되면 100페이지가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챕터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챕터 3까지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급을 모르겠다, 수급도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을 포함을 시켜서, 특히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법도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공부하시면 기법까지도 하나 배우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어떻게, 만약에 이 자료보다 더 나은 내용이 이미 유튜브나 어떤 시중에 파는 책에서 나와 있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이 자료가 수급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챕터 1, 2는 정리를 갖다가 한 부분이지만,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어쨌건 뭐 2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그런 저만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법이나 차트 기법들, 그런 거를 갖다가 담아놨어요. 뭐 3회 법칙 이런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름 붙여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멀티 차트 뭐 그런 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MACD 오실레이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그 여러 가지 기법 강의에서도 제가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MACD 오실레이터거든요. 근데 시중에 많은 그런 자료들에서는 다이버전스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MACD 다이버전스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주가와 이 MACD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선수분들은 MACD 오실레이터의 핵심이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힌지나 리테스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도 보셨는데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앞에 거를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강이 보통 웬만한 그런 자료나 그런 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뭐 주식 투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서론 뭐 그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좀 도발적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원래 앞에 이게 들어가요. 큰 손해. 여러분, 큰 손해는 언제 봅니까? 큰 손해는 허클베리핀의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갖다 했죠. 큰 손해, 내가 어떤 큰 함정에 빠지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잘 모를 때가 아니다, 내가 그거를 확실히 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웬만한 한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된 전문가들은 아마 이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들은 주식을 지금 사도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1강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 그림을 크게 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 주식이 정말 들어갈 때가 아닌데, 그러면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주식은 해볼 만한 시기야, 그럼 들어갈 테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겠습니까? 추세를 알아야겠죠. 추세를 한눈에 알아야 됩니다. 추세를 한눈에 알려면 여러분들 뭐 일봉 차트 보면은 추세가 한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뭐 고점, 저점 있고 뭐 그런 거는 보이겠지만 추세를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주봉도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월봉을 보는 거죠. 월봉을 통해서 추세를 한눈에 본다. 그렇잖아요. 마을에 높은 곳에 있어야지 그 마을에 명당 자리가 보이는 것처럼 추세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하려면 당연히 높은 곳에서 봐야 된다. 월봉을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을 한 5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 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 오셔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1번을 갖다 보시면 월봉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에 있으면 상승 추세, 파란색에 있으면 하락 추세. 카카오예요. 카카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와 그러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한 1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질러야 된다 막 그래서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았다면 이미 13만 원 이탈할 때부터 카카오는 상승 추세가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이렇게 월봉에서 가파른 시세를 만들었는데 이게 음선으로 전환하는데 다시 양선으로 전환한다? 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한 이럴 확률은 글쎄요. 한 뭐 진짜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자료 갖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으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말말에 출렁이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런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또 빠르게 잡아가 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를요, 저점의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하는 기법으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정확한 눌림목에서 또 공략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에도 특히 단기간에 좋은 상승률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흐름들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핵심 강의 내용들 이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기분 좋은 반등세를 보인 시장에서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이 또 속속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착하면 좋을지 화면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천연가스 관련 종목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말 한마디로 가스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천연가스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좀 포착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관련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들 아시겠지만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 사실 지금 알래스카 말고는 사실 가스공사가 볼 게 없어요. 실적도 물론 뭐 지난 4분기 좋게 나왔는데 좀 일회성 재료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고. 근데 이 알래스카가 과연 가스공사를 갖다 바꿔놓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 어쨌건 가스공사가 템베거 기법에 일단 포착이 됐거든요. 포착이 됐는데 이게 문제점은 이게 템베거 기법에 포착된 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템베거가 갈 수 있을지. 옛날에 한 22년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템베거에 포착이 됐을 때에도 이게 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방산주의 퍼가 진짜 뭐 2, 3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퍼 25가 당연하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템베거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막 상한가 치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템베거 기법에 왜 나왔을까? 저도 그거를 갖다가 아직은 알래스카가 진짜 이게 실현성이 있나? 뭐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의구심보다는 원래 주식은 원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듯이 그냥 내 재산 중에 이거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 2%만 사지 뭐 3%만 사지 뚝 떼서 조금만 사지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적어도 대왕고래보다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뭐 펀더멘탈이나 그런 부분 뭐 내용들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대왕고래도 그렇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재 가치보다 좀 많이 좀 저렴해진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수급도 좋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앞으로 이 종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제가 보기에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손해볼 만한 가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많은 분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대를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보시면 이 종목도 한 두 달, 세 달 지나가지고 이게 또 수익률이 또 팍 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한국가스공사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장기 투자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준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또 짚어주셨지만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촘촘한 대응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하락장의 단기 투자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템베가와 차트 수급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한국가스공사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에서도 기분 좋은 반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현성산 전문가님과 공부방에서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